잠깐의 독서를 통해서 하는 무기도 갖춘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어요? 민지 채널. 밍아밍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브이로그 영상마다 항상 그 시기에 읽었던 책을 한 권에서 2권 정도 추천해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책 추천을 해드리다 보면은 민지를 보면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오늘 제가 얘기할 팁들은 제가 국어 강사 시절에 대치동에서 돈 받고 판 건 아니고요.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진짜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정리를 해둔 건데 성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필요한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 교양이나 독해 능력이나 지식 축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기르기가 힘든 능력이에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가성비가 좋게 꾸준히 쌓을 수가 있다. 이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양, 독해, 지식, 언어 능력? 이거 솔직히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또 TV가 그렇게 바보 상자는 아니야. 영상이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 독서로 쌓을 수 있는 소양들 중에 영상으로 쌓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책은 그런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문어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구어체적인 능력을 갖췄다면 잠깐의 독서를 통해서 구어체보다 더 정제된 문어체라는 무기도 갖춘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어요? 뇌에 로션 바른다 생각하고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독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독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독서를 하는 목적별로 나눠서 거기에 적합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채널. 자, 첫 번째, 지식 쌓기 위한 독서 팁. 빠밤. 특정 분야의 지식을 쌓고 싶어서 독서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럼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이 하나 찾으실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추천 도서를 내가 찾았어. 그래서 그거를 딱 한번 읽어보니까 어머 세상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 책 한 권만 잡고 지립다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같은 분야의 다른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 쌓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 하기도 읽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도 읽어보고 어서와 양자역학은 처음이지도 읽어보고 비슷한 시기에 이 3권을 연달아서 읽잖아요. 한 권을 3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공부하면서 읽을 필요 없고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더 본격적으로 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 독서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알아내고 싶었던 지식에 대한 핵심 개념이나 예시 같은 거는 따로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개념이 다시 궁금해졌을 때 책 전체를 보지 않고 그 표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좀 잊혀졌다 싶을 때 다시 찾아서 보면은 굉장히 기억이 새록새록 많이 나고 좋습니다. 효율적입니다. 민지 채널.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독서를 하신다면 빠밤! 독서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 능력에는 대표적으로 어휘력, 표현력, 그리고 구성력이 있습니다. 어휘력이나 표현력은 진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독서를 하면. 한 권 읽을 때마다 이 어휘력, 표현력이 늘어나요. 당연히 그냥 읽기만 해도 어휘력이랑 표현력이 증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 정말 어휘력이랑 표현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드는 단어나 표현을 스크랩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스크랩을 하거나 메모를 해. 카톡 나에게 보내기라던가 워드라던가 노션이나 워크플로이 디지털 메모로 작성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검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쓰면 나중에 또 노트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자리 있잖아.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내가 표시했던 것들 쑥 훑어보면서 나는 오늘 이 단어를 꼭 써먹어봐야겠다. 딱 정하고 가가지고 대화할 때 한번 써먹어보는 거야. 바람개비도 작지만 자기만의 동력을 가지고 있잖아? 동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뱉어보는 거예요. 근데 뱉는 순간 자기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구성력이 있는데 구성력이라고 하면 처음, 중간, 끝, 기승전결, 이야기 진행 방식, 논지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명작으로 평가받는 책들이나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은 책들을 딱 펼치고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는지 도식화해서 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관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예시를 들고 반예를 들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문학은 원래 약간 좀 정석이라고 생각되는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제 현대문학으로 오면서 정형화된 구성 방식이 아니라 조금 베리에이션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영화 감독이 하고 싶다라거나 뭐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라거나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에 생각이 있다면 좋은 문학 작품을 하나 골라보셔가지고 구성, 패턴을 분석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인공의 성장 배경이 나오고 반동인물의 성장 배경이 나오고 요 둘의 갈등을 현실에서 극대화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연습은 그냥 한 번 보고 패턴 익혀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어딨냐고, 독서가. 민지 채널. 자, 그리고 다음은 독해력 증진을 위한 독서를 하는 법입니다. 이제 독해력이라고 한다면은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제 해석이 바로바로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독해력이 가장 선천적인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독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읽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입시생들 사이에서 국어는 재능이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라면은 80년 동안 독해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내가 좀 독해력이 딸린다 싶으시면은 독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르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숨겨놓는 경우가 많고 시점이나 관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내가 정말 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답장너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 책에 대해 남긴 코멘트를 먼저 보고서 독서에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요즘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에 독후감 같은 거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답을 먼저 알아놓고 그 답이 어디서 나온지를 샅샅이 뒤지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 답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해석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 3명 정도의 해석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이 되게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의 해석을 읽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답을 보고서 그 문학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아, 이래서 이걸 풍자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도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여기 부분에서는 설득이 됐다 라거나 뭐 이 부분에 풍자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한 권은 답장너 기법으로 들어갔다면 다음 책은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읽어보고 아직까지도 조금 내가 문학에 대한 독해력이 없다 싶으면 또 답장너 기법으로 읽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독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비문학에서의 독해력은 실물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갖고 왔는데 비문학 책이고 교양서적이에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고 짱짱맨 북 헤비 리더라면은 그냥 냅다 이 책 펴고 아무데나 읽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좀 독해력이 딸린다 싶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글 혹은 작가의 말, 작가가 제일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뭔지, 이 책을 왜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뭘 얻어가면 좋겠는지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비문학이 어렵다 싶으면 그런 걸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목차.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작가분들이 자신의 책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나 문구를 챕터 제목으로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감을 잡는 거죠. 얘가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소재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가 있지? 요거를 생각하면서 표시를 해두고 이 표시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종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도출하면 되겠죠. 막상 해보면 또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민지 채널.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던 간에 수행해주면 좋은 단계가 있습니다. 재생산 활동. 이 재생산 활동이 말이 거창하게 재생산 활동이지 책 읽고 나서 독서 노트 써라, 독서 모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고 난 후에 나는 분명히 다른 점이 어느 하나는 존재를 할 겁니다. 그 달라진 점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 책 읽고 되게 재밌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 책 진짜 개노잼인데? 나 다시는 이 책 안 읽어야지 이것도 괜찮아. 이 책이 왜 재밌다고 느꼈는지, 이 책이 왜 재미없다고 느꼈는지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책을
책을 다 읽고 나서 재생산 활동을 강추하는 이유는 효과의 지속 시간이 달라요. 훨씬 더 길어요. 실험을 해본 게 아니라서 뭐 몇 배 정도 길게 간다 뭐 이런 말은 드릴 순 없지만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덮어버린 책들은 기억에 안 남아요.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도 모르겠어.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런 재생산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다. 어떤 형태로든 간단하게라도. 민지 채널. 목적별 독서 방법 특강집 진행을 해봤습니다. 야, 뭔 TV를 보냐, 유튜브를 보냐, 책을 보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영상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으면 더 좋다. 책을 안 읽을 이유가 없다. 당연한 루틴으로 만들어보자.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민치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민빠로.